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두둥실팜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약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신약사입니다. 블로그보다는 글자보다는 영상으로 더 쉽게 설명해드릴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 하나씩 주제로 잡아서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 테니까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약국에 있다 보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야 되는 질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영양제를 구매하러 오셔서도 아이라든지 복용을 하실 분들에 따라서 본인한테 맞는 제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좀 길어질 때가 있는데요. 약국 자체가 바쁠 때도 있고 환자분들이 시간 여유가 없으실 때도 있어서 상담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고는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영상에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 골라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주제가 잡힌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주제들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주제로 뭘 할까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통해서 질문 받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많거든요. 첫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주제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문을 드려봤던 적이 있는데요. 제 예상이랑은 좀 달랐어요. 제 예상이랑은 조금 다르게 요즘 시국이 아직까지 본인의 면역력을 좀 챙겨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영양제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양제를 좀 정리해볼까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약국에 근무하면서도 많은 질문을 받았던 연령대별로 추천할 만한 성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개개인마다 맞는 제품이 있을 수 있고요. 본인이 갖고 계신 질환이나 증상에 따라 피해야 될 성분도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제품 선택하실 때 오늘 한번 약국에 찾아가서 이런 성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할 때 기준으로 삼으실 만한 참고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계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어린 친구들, 영유아부터 5세 정도까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권해드릴 성분은 바로 유산균인데요.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장과 대장에 작용하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균이 고루 들어있는 제품을 한 가지 선택하셔서 꾸준히 복용시키신다면 면역력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유산균의 복용 시기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생후 120일부터 복용시키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베이비라든지 키즈 제품으로 타겟팅해서 나눠져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아이의 연령대에 맞게 제품 선택하셔서 복용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투입균수보다는 보장균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유산균 고르실 때는 투입균수보다는 보장균수 뒷면 보시고 고르시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또 한 가지 많이들 찾으시는 제품 중에 하나가 보통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부터도 먹을 수 있는,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제나 아니면 미네랄제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가 보통 영양제를 먹이실 때 분유라든지 아니면 시기하는 그 식습관에 주로 되는 시기에 섞어서 많이 먹이시잖아요. 요플레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어린 친구들은 맛이 조금만 달라져도 밥을 안 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유산균 정도는 복용을 시키시고 시기가 잘 되고 있다면 비타민제라든지 미네랄제는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통잠을 너무 못 잔다거나 이 친구가 뭐 자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든지 이런 경우나 아니면 코피를 자주 흘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혈을 도와줄 수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제 복용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겠고, 또한 의사 선생님이 권유를 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아이에게 보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5세에서 10세까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들은 이제 식이 습관이 좀 잡혀가는 시기잖아요. 또 편식도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골고루 식이를 시켜주시는 게 식이 습관이 잘 확립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도 의견이 되게 분분한데요. 항상 많이 따라오는 세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칼슘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타민 D,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그네슘인데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왜 그러냐면 칼슘은 뼈 건강,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뼈의 구성 성분이고요. 이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소장해서 돕기 때문에 중요한 성분이고, 마그네슘은 이 비타민 D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충분히 결핍되지 않고 있어야 성장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들 중에서 식이가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라면 아무리 식이를 잘하고 있어도 에너지 공장에 원료가 없으면 잘 안 돌아가는 법이거든요. 이때 에너지 공장이라 하면 우리 몸에서 TCA 회로라고 불려요. 이 회로를 잘 돌릴 수 있는 에너지 원료가 비타민 B군인데요. 이 비타민 B군 복용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이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은 미네랄들도 잘 안 들어가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제는 이때는 좀 복용을 고려해 보시면 성장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이에게 복용시키실 때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제는 신경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근육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녁으로 미루셔서 복용시키면 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복용 시간 정하셔가지고 꾸준히 복용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요즘 홍삼과 작약 이런 것들과 같은 생약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영양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홍삼과 작약이 들어있는 이유도 전반적으로는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품별로 이렇게 특성이 있으니까 비교해보시고 아이에게 맞는, 그리고 아이가 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어릴 때 복용하던 제품에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상담 통해서 우리 아이 연령대에 맞는 그 성분이 제대로 어릴 때 복용했던 그 제품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모자라다면 제품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바꿔서 복용시키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상담을 해주시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부터 청소년들 얘기를 해볼까요? 10대부터 청소년들은 햇빛을 잘 못 보게 되는 시기예요. 비타민 D는 이런 옷들 하나도 안 입고 바깥에 자외선 차단제 하나도 안 바르고 이렇게 오랜 시간 서 있었을 때 충족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칼슘과 인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 관련해서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비타민 D가. 그래서 이 시기에 비타민 D 제품 한 가지 선택하셔서 추어블 제품이라든지 드롭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알맞은 제품 꾸준히 복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잠 못 자는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미네랄제 중에서 마그네슘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그네슘이 신경 안정시켜준다든지 혈액순환 도와준다든지 근육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복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 가지 선택하셔서 복용 꾸준히 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지하철 보면 너무 피곤한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수험생 친구들이라든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에너지 공장 돌리는 원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B군 복용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친구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는 이 영상 찍어주는 친구도 20대거든요. 음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커피 많이 먹잖아요. 커피 많이 마시는 경우에 저도 커피 되게 좋아하는데 비타민 B군이라든지 미네랄제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보충을 해주면 좋은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요. 기분을 좌우하는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잘 바뀌어줘야 숙면을 취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들이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에요. 이것들이 만약에 피임약 복용을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음주가 잦다든지 스트레스가 잦고 아니면 커피를 자주 마신다든지 해서 결핍이 되게 되면 내 기분이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장기적으로 건강해지려고 아니면은 뭐 주기 조절하려고 오랜 시간 먹었던 약이 원인이 되거나 아니면 음주나 스트레스, 커피가 원인이 돼서 이런 것들이 결핍이 돼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증상 겪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더더욱이나 비타민 B군이랑 마그네슘은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0대 얘기를 해볼까요? 30대는 20대보다 염증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염증 질환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신 류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경우도 염증 때문에 결국에는 생기는 질환이고요. 요즘에는 모든 부모님 때만 생기는 질환이 아니고 젊으신 분들도 많이들 갖고 계시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염증 질환의 예방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눈 건강 그리고 뇌 건강, 혈행 순환 도와줄 수 있는 오메가3 복용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0대 분들 얘기를 해볼게요. 40대에는 이제 보통 비타민 B군이라든지 기본적인 성분들은 많이들 복용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성분이 코엔자임 Q10일 것 같은데요.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 대사를 하고 나면 활성산소라고 유해산소가 생겨요. 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엔자임 Q10인데 이게 코엔자임 Q10이 30대부터는 생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충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더더욱이나 고지혈증약 장기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코엔자임 Q10이 결핍될 수 있어서 이 섭취를 통해서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똑같이 오메가3 복용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5, 60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나이대를 생각을 해볼까요? 약국에 있어 보면은요 5, 6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 뭔지 아세요? 바로 변비약입니다. 그리고 관장약. 식사량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약국에 오셔서 혹시 식사량 줄으셨어요? 라는 질문 드리면 거의 식사량 줄으셨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겠지만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변비약을 굉장히 센 걸 달라고 하시거나 관장약을 장기적으로 사용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니까 식이섬유 많이 섞인 제품들 섭취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장운동도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산균 안 드시고 계셨던 분이더라도 프로바이오틱스 한 가지 선택하셔서 꾸준히 복용해 주시면 생각보다 개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변비약, 광장약 고려해 보시기 전에 프로바이오틱스 한 가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비피도박테리움이 50대 이상부터는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균주 보강한 제품들도 타겟팅해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 상담 통해서 맞는 제품 부모님한테도 한번 선물해 보시고 약들 복용하시는 것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포인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반적인 연령대에 대한 얘기예요. 잠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고요. 숙면 못 취하시고 선잠 많이 자시는 분들,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새 수면을 도와주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B6, 마그네슘 복용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혈압약이랑 피임약 장기 복용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비타민 B군이라든지 미네랄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요. 보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건강 지키기 위해서 복용했던 약들이 부작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보충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연령대의 만성 피로 때문에 힘드시다면 비타민 B군 복용 고려해 보시잖아요, 보통. 그 경우에도 위장이 굉장히 약하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복용량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용량 제품을 하루에 한두 번 나눠 드실 수 있는 제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복용하실 때 제품 고를 때 내가 위장이 되게 약한지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복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이런 영양제들 설명드렸을 때 그러면 이거 다 먹어야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고, 제품 갖고 와 보시면은 막 겹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비타민은 과량 들어갔을 때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B6 같은 경우 함량을 과량 드실 경우에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경우에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좋고, 약국에 가셔서 나 비타민 B군 고함량 제품 드시고 계신데 너무 피곤해서 피로회복제 주세요 해서 피로회복제 자주 드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비타민 B6 그런 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량 안 들어가도록 좀 조심해 주시면 부작용 안 겪고 건강하게 복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진짜 저한테 질문이 되게 많으셨던 영양제 연령대별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 다음 영상 때부터는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있도록 주제를 세세하게 잡아볼 건데요. 첫 영상이라서 전반적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 주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주제로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